40 대라는 건 인생의 절반쯤 지나온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깐 저에게 하는 질문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하지?"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코넬 대학의 심리학 연구팀이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대요. 내가 잘못한 일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건 많은 중년들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 모르겠어."라고 답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새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 버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지? 여러분들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뭘 향해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 목표가 있긴 한데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질문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 때. 저는 20대 때 앞만 보고 달렸어요. '빨리 뭔가 해야 돼. 무언가를 이뤄야 돼.' 이런 생각뿐이었거든요. 근데 30 대는 옆을 보더라고요. '다른 사람 뭐 하지?' 40 대가 되니깐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 여태까지 뭐 했지?' 이렇게요. 저는 그래서 지난 20 년을 돌아봤어요. 20 살부터 40 까지. 근데 진짜 뭐 했나 싶더라고요 제가. 미대 나와 가지고 작가 한다고 그림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작업실에서 고생하고 대학원 갔다가 결혼하고 바로 독일로 그리고 어학생으로 지내다가 미대에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다시 독일에서 작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내가 뭐 했지? 내가 진짜로 원해서 한 게 뭐지?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뤄낸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버드대에서 75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한 거죠. 그 연구에서 발견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의 질이었대요. 돈이나 명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20 대부터 30 대까지 뭘 했나 한번 눌러봤더니 이력서에 쓸 만한 것만 기억나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것들은 그 순간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내랑 장거리 하다가 1년 만에 만나서 데이트하던 시간, 개인전에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던 그 순간, 좋은 작품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때 그런 순간들이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긍정심리학 연구에서 이런 순간들을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부른대요. 사람의 행복은 큰 성취가 아니고 작은 의미 있는 어떤 순간순간들의 축적이래요. 근데 저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성취만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취만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순간을 좀 많이 놓쳤구나. 이 순간들을 좀 기억 속에 저장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뭘 했느냐, 뭘 성취했느냐가 아니고 그 순간을 어떻게 내가 느꼈느냐를 기억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돈이 엄청 중요해요. 월세도 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통장에 돈이 없을 때 그 불안함은 저는 너무 잘 알죠. 저도 아직도 그 불안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해요. 작가 생활이라는 게 수입이 불안정하거든요. 다음 달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에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건 돈에 대한 불안이 돈의 양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소득이 오르면 행복도가 올라간대요. 근데 그 이상은 거의 안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가 절실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게 절실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부양 가족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있는지, 건강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돈은 천차만별이죠. 근데 돈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해 보니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40이 되니까 느껴지는 게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진짜 별로 없어요. 평균 수명이 한 80에서 85 세라고 하면 한 40 년, 45년 남은 거잖아요. 여기서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면은 제가 정말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을 아껴 쓰면서 시간은 좀 막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돈 10,000원 쓸 때는 되게 고민하는데 1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요. 그 1 시간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데. 스탠퍼드 대학의 라이프 디자인 연구팀에서 이런 개념을 제시했어요. 돈은 재생 가능한 자원이고 시간은 비재생 자원이래요. 그러니까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는데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시간을 막 의미 있게 쓸 수는 없어요. 뭐 가끔 멍 때리기도 하고 그냥 쉬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쇼츠 보기도 하고 뭐 근데 그것도 삶의 일부니깐요. 그치만 가끔은 의식적으로 제가 시간을 한번 잘 쓰고 싶어요. '이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나?' 하고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임종 직전이 되었을 때 나는 뭘 후회할까?' 브론니 웨어라는 호스피스 간호사가 쓴 책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5가지 후회라는 건데 수많은 임종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를 정리한 거예요. 그중에 1 위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를 가질 걸. 2 위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할 게 아니었다.
3 위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가질 걸. 4 위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낼 걸. 5 위는 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걸. 이러니깐 제 스스로 좀 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임종 직전에 이런 걸 후회할까요? 작품을 더 많이 그릴 걸.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더 많이 벌 걸. 이러고 후회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유명해지지 못한 걸. 그걸 후회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후회할까? 상상해 보면은 사랑한다고 더 말하지 못한 거, 하고 싶은데 내가 못 해본 것들, 두려워서 내가 시도 못 해본 것들. 저는 이런 걸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스로에게 "뭐 하고 싶냐."고 좀 물어봤어요. 근데 웃긴 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전 여태껏 해야 하는 일만 생각하느라고 하고 싶은 것을 좀 잊고 살았거든요. MIT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이런 개념을 제시했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외부의 기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점점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뭐 하고 싶었지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다들 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떠올려지더라고요. 애니메이션 감독이 하고 싶었고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고, 전 락밴드도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다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안 하게 됐죠. 왜냐면 뭐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지금 넉넉하지 않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저는 현실적이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씩은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뭐 아주 작게라도요. 이건 제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당장 생기가 걸린 분들,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되게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능한 작은 것이라도 실천이 가능한 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윅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실패를 끝이 아니라 배움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들도 실패가 아니고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한번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실패와 고난이 있었고 또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번 내 인생의 자산으로 삼아보면 어떨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는 게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자기가 자기 길을 그냥 묵묵히 갔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20대 대학 자퇴하고 7개월 동안 인도에서 명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엔 잡스가 그러죠. 그 7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빌 게이츠는 하버드 다닐 때 시험 기간에도 도서관 대신 포커를 치러 다녔어요. 근데 그때 포커를 통해서 리스크 계산법을 배웠고 나중에 비즈니스에도 적용되었대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29살까지 재즈바를 운영했어요. 그때 인간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게 없었으면 소설을 못 썼을 거래요. 쿠엔틴 타란티노는 20대 때 비디오 가게 직원이었어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비디오나 빌려줄 거냐고 놀렸지만 그때 그 사람은 5천 편이 넘는 영화를 봤고 그게 그 사람의 영화 학교였대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함정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뿐이거든요. 똑같이 미친 짓을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친놈 소리를 들어라는 건 아니고 다만 너무 안전하게 살려다 보면 정작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모함과 용기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가족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무작정 그거 관두고 꿈을 쫓는 건 무모함이죠. 하지만 퇴근 후에 1시간씩 무언가를 해보는 거, 주말에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거, 그런 거는 용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나 시작한 게 바로 유튜브예요. 노트북도 있고, 집에 와이파이도 있고, 핸드폰으로 녹음도 할 수 있고, 그림 그릴 종이 연필도 있고, 뭐 다 갖췄더라고요. 큰 투자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당장 월급 때려치우고 전업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뭐 촬영 기법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냥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해야 해서가 아니고요. 40년 살면서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거. 저는 요즘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뭐 사실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치만 방향 정도는 정해두고 싶더라고요. 뭐 나침반처럼. 예일대학의 목표 설정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40대에는 꾸준히 그림 그리고 가능한 몇 번 개인전을 해보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사람들과 소통을 해보는 거. 50대에는 그때도 여전히 작품을 그리고
밴드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강연이나 세미나 같은 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해 보고 싶어요. 60 대, 70 대에는 속도를 좀 줄이고 천천히 살면서 가족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손주가 생긴다면 함께 놀고, 물론 뭐 자녀의 선택이지만 정확한 숫자나 목표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작품을 뭐 몇 개 하겠다, 2,000 개, 5,000개 하겠다가 아니라 꾸준히 그리는 거, 개인전을 뭐 5회를 하겠다 그런 거보다는 한번 기회 되면 해 보는 거. 인생은 왜냐면 자꾸 변하잖아요. 계획은 계속 수정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나니까 좀 신기한 느낌이 드는 게 '아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엔 그게 막연했어요. '아 뭐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깐 길이 쪼금 보이는 거예요. 아 물론 저도 알아요. 내일 당장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걸요. 계획 세워봤자 일 주일 만에 틀어질 수도 있고, 아무리 명료하게 정리를 해도 다시 헷갈릴 때가 올 거예요. 인생이 완벽하게 정리되는 순간 같은 거는 저한테는 별로 없었어요. 계속 흔들리고 계속 헷갈리고 계속 의심하고. 하지만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헷갈려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의심하는지, 그런 정도요. 그리고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저도 앞으로를 어떻게 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계획대로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중간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적어도 이 고민들이, 이런 질문들이 제가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헤매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는 믿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계획에는 제가 돈 벌기를 직접적인 목표로 작성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돈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작품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재료비, 작업실비 당연히 벌어야죠. 여행하려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 벌기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돈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렇다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더 열심히 벌어야 하는 거죠. 이 차이가 근데 엄청 크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을 벌어야 해.'라고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러면 행복할 거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해. 근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 살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느끼는 거냐.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유명해질 때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것인 것 같아요. 아 물론 이건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한 건데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래야 돼. 행복한 사람은 이래야 돼. 40대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자 근데 그게 다 남의 기준인 거예요. 제 기준이 아니고. 심리학에서는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진짜 만족감을 느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 그리고 뭔가 잘할 수 있다는 느낌, 마지막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 세 가지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 자율성, 뭔가 잘할 수 있다는 느낌, 유능성,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관계성. 저는 본능적으로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여태껏 잊어버린 채로 살았고요. 사회는 우리한테 다른 기준을 막 제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남들의 신경, 시선, 이걸 안 쓰고 사는 게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씩 제가 제 기준을 한번 찾아 나가 보려고 해요. 정리해 볼게요. 제가 40 대가 되면서 생각하게 된 것들이에요. 첫째는 어떻게 살았는지, 여태까지. 성취만 보지 말고 순간순간도 봐야 한다는 거죠. 진짜 인생에는 이력서가 없는 순간들이기도 하다는 거죠. 둘째는 돈과 시간.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은 쓰면 줄어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 남지 않았어요. 셋째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집중하는 것. 그치만 무모하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요. 넷째는 나만의 방향성이에요. 막연하게 살지 말고 방향 정도는 정해두기.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유연한 나침반 같은 거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 이야기일 뿐이지만 여러분의 답은 또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니깐요. 어떤 분에게는 안정이 최우선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일이 곧 삶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이요. 저는 40 대가 되니까 이 질문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요. 그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거예요? 남의 기준으로 살 건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살 건가? 저는 결정했어요. 제 기준을 한번 찾아보기로. 쉽지는 않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싶으세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나중에 그리고 자신에게 임종 직전에 뭐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또는 제 이야기에 대한 반론도 좋아요. 저는 다른 관점도 궁금하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예요.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카니와리오였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속도로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으니까, 그게 바로 사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중에 나한테 부끄럽지 않을 오늘을요.